안녕하세요. 소개하는 카이스트 김현희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이창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을 위한 시청 모델 개발 및 적용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들 잘 아시다시피 허혈성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은 주요 사망 원인이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중에서 허혈성 뇌졸중은 기본적으로 혈관이 좁아진 정도인 협착률을 바탕으로 심각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관이 좁아진 정도가 곧 혈류 저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더라도 뇌혈관계에는 다음과 같이 혈관 직경을 조절하거나 다른 우회 경로를 통해서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기작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작들은 환자별로 혈관 구조나 생리학적 반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은 협착률이더라도 초열의 위험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착의 심각도를 평가할 때는 합착률뿐만 아니라 환자별로 혈관 구조와 이런 혈류 보상 기전의 가능 정도를 같이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 모델은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의 틀에서 같이 고려하여서 합착의 실제 영향을 평가하거나 서열 취약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환자별로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 반응을 함께 고려하는 뇌혈관 질환 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추적 결과는 설정한 경계 조건에 크게 좌우됩니다. 첫 번째로는 환자별로 서로 다른 혈관 형상이랑 조직 형상에 따라서 환자 맞춤형으로 뇌혈관계 혈액 유동을 예측하고 그거 가지고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를 살펴보자면 먼저 MR 엔지오그래피로부터 혈관 형상을 추출하게 되고 VHTK라는 라이브러를 이용해서 중심선을 추출하게 됩니다. 조직 같은 경우에는 T1 MRI로부터 크리스퍼라는 프로그램으로 조직 형상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한 조직과 혈관 형상을 가지고 조직이 인접한 혈관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코로너의 스틸레이션을 이용해서 혈관이 혈액을 공급하는 영역인 관리 영역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때 추정할 때에는 조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혈관의 종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뇌조직을 차지하는 과정으로 관리 영역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한 관리 영역을 가지고 다음의 과정으로 각 혈관이 공급하는 조직에 공급하는 혈류량을 계산하겠습니다. 여기서 CBF는 단위 질량당 그 조직이 필요로 하는 혈류량을 의미하는데요. 이 CBF는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값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앞에서 계산한 각 혈관이 공급하는 관리 영역의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여서 각 혈관이 공급하는 혈류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이렇게 계산한 혈류량을 혈액 유동 해석의 출구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고 또 입구 경계 조건으로는 대동맥압을 적용하여서 전체 뇌혈 관계에서의 유량과 그 압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저희 개발한 이렇게 뇌혈 관계 혈액 유동 예측 모델은 다음과 같은 환자 데이터가 적용하였습니다. 예측 모델 적용하여서 다음 그림과 같이 환자별로 다른 혈관과 조직의 형상을 가지고 환자 맞춤형으로 유량과 관리 영역을 예측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환자가 유량 값이나 비율도 다르고 관리 영역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한 예측 모델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주요 뇌혈관에서의 유량 분포를 계산하였고 PCMR을 측정한 문헌과 비교했을 때 문헌들의 범위에 그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주요 혈관별로 담당하는 관리 영역을 추정하여서 기존 문헌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추가로는 일부 환자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혈관별로 관리 영상을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이와 비교할
그랬을 때 좀 더 유사한 결과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추정한 뭐 유량이 어느 정도 실제적인 관리 영역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만약에 어떤 특정한 혈관에 질환이 생겼을 때 그, 그 질환으로 인해서 어느 조직이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는데, 미안한데 이게 어, 이게 ASL이 관리 영상이 하는데요. VS라고 셀렉티브로 해가지고 혈관별로 잡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RIC, RP, IC에서 잡아가지고 이 각각의 혈류가 조직에 어느 영향을 공급하는지 찍은 것인데, 이 아래는 저희가 대칭 모델을 가지고 지금 잡은 이 정도로 잘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파타이 완전히 막혔을 때 만들어나고 이렇게 평판을 따라간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 정도 유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포인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색깔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아, 이게 각각 색깔이 각각의 그 혈관을 한 겁니다. 마우스로 찍어야 돼. 아, 아주 온라인에 아, 있는 네. 사람들. 이게 제가 잘 안 써가지고 이게 마우스 안 돼요? 커서가 안 나오나? 잠시만요. 네, 그걸로 하면 돼요. 그걸로 하면 돼요. 아, 보이는데. 네, 그래서 각각 그 색깔은 각 혈관별로 이 빨간색은 이 LICA에서 하는 거고, 파란색은 라이트 ICA, 초록색은 라이트 베실러 아터리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위와 아래를 비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거에 대한 정량 수치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아, 이게 비교가 약간 ASL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떨어지고, 또 이게 비교를 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큰 범위로 했었기 때문에 약간 비교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정량적으로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이스과나 아이오이스과나 이런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그 저희가 이렇게 혈관 형상을 추출하다 보면은 무료 영상의 해상도의 한계나 그 노이즈로 인해서 혈관 형상을 정확히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모델이 얼마나 민감한지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작은 혈관부터 제거해 나가면서 이제 유량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계 조건을 설정할 때 널리 사용되는 머레이스로에 비해서 이런 세그멘테이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더 로버스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그 환자별로 보상 여력과 서열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내열 관계는 그 혈관 직경을 조절하여서 일정하게 혈류를 유지하려는 기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협착이 존재하더라도 혈관이 확장되어 원위부 저항을 낮추는 방식으로 일정한 혈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데, 하지만 늘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사람마다 이런 보상 여력이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보상 기전을 해석 연구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여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과 같이 환자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파라미터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 들어서야 이런 혈압 등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튜닝하려는 시도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별로 보상 여력을 고려해서 서열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의 관리 영상을 활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저 상태에서의 관리 영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약물을 사용하면 최대로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때 상태의 관리 영상을 활용하였습니다. 네, 두 관리 영상으로부터 각 혈관이 공급하는 혈류량을 수정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혈액유동 예측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이 앞에서는 그 알려진 CBF 값을 사용하였다면 이번에는 관리 영상으로부터 얻은 즉 환자마다 다른 CBF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관리 영상으로부터 각 혈관이 분당하는 유량 Q 아웃렛과 Q 다일렛을 계산하게 되고요. 이를 경계 조건으로 하여서 3차원 혈액 유동 해석을 적용하면 출구에서의 압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출구에서의 압력을 그 앞에서 계산한 유량을 나눠주면은 기저 상태에서의 저항인 R 레스트 그리고 최대로 확장됐을 때의 상태인 그 최소 저항인 R 민 값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그 기저 상태 대비 최대로 혈관이 확장됐을 때 얼마큼 유량이 늘어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를 세레브럴 베스쿠라 리저브라 해서 CBR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추가로 기저 상태에서의 저항을 그 최소 저항으로 나눈 이런 값을 세레브럴 베스쿠라 리저브 캐패시티라 해서 CBRC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CBRC는 그 최대 이렇게 쓸 수 있는 보상 여력이 사람마다 다른데 얼마큼 보상 여력을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 간단한 질문인데 앞 페이지에서 관류 영상을 측정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실제 조직이 어떤 혈류를 받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면은 실제로 이 조직이 얼만큼의 그 단위 질량당 유량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류는 아니고 정확히는 그 조직 관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혈류는 이렇게 혈액을 지나가는 애라면은 음. 관류면은 실제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모세혈관 통해 가지고 갖고 있는 유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유량은 발견하는 움직임이 없는 아니, 받는 건데 계속 이렇게 산소랑 영양소를 받지 않습니까? 그 받는 이해- 양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의 조율 편하죠. 머리 쪽에 볼륨 거네요. 아니 순간적으로 저희가 저대로 아마이드라는 값을 fully 마이크로베스를 fully 달아서 다이레이트 된 그 최대치 그래서 이 사람은 ACJ라고 씁니다. 다시 또 아마이드 없으면은 이 사람이 fully 다이레이트 됐을 때 얼마 그럼 그 혈관의 볼륨, 그렇지 관류된 법관에 있는 혈관 내부의 볼륨, 이쪽 조직 법관에 있는 조직내 조직? 그러니까 혈관에서 이제 동맥이 있으면 그 사이에 조직이 있잖아요. 동맥에 조직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압력 차를 가지고서 이 조직으로 혈액이 들어가죠. 그걸 관리하기라고 분리되는 양을 갖다가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스치는 블러드 볼륨 양 있잖아요. 볼륨이 맞는지 그러니까 부족하면 서열 상태라고. 그러니까 볼륨에 따라 그거에 따라 그거 갖다가 조직에 대해서 관리가 그럼 저 발표를 이미지만 보고 예측할 수가 있는 아까 아. 이미지로 여기서 예측이 아니고 직접 영상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네,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이미지예요? CT예요? 이게 네, 퍼퓨전 관리 보는 영상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는 ASL이라고 그런 MRI 느낌으로 잡는 게 있습니다. 펑셔널 옛날에는 축구 때는 적어놨구나. 그만 몰랐어. 그러니까 옛날 소프트웨어 단점되면서 정말 인지가 크게 됩니다. 옛날 축구에 때는 기능적으로는 아닌데 지금 기능적으로 좀 볼륨 되고 앞에 할 일도 더 많죠. 근데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동맥이 있고 두 사이에 압력차가 있어서 그 사이에 이렇게 볼륨을 예측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안에 혈액만 있는 게 아니고 빛도 있고 다른 것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혈액만 잡아야 돼요. 그냥 혈액의 관리
그거를 받아서 그 조직을 했어도 조직의 메타볼리카라는 액티비티를 갖다가 높은 빨강 나중에 다 그렇지. 아까 그 국가를 사실 이 조직이라는 게 유니폼화에 퍼프전이라는 게 똑같이 유니폼화가 이제 그 스캔에 보면은 이 버티컬 하나 있죠. 퍼프전이 돌되면 파란색이고 재되면 빨간색이고 그래서 이게 재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정상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떤 환자한테 검사를 했을 때 정상적인 것 대비 떨어지는 부분은 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허혈이 된다. 우리가 위치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민감도가 몇십까지 100%가 민감도가 떨어지는 건 이 기기 이 영상 자체 민감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맞은 결과 그 결과의 캐릭터리나 호혈이 그거고 실제 여기서 나타나는 위치가 좀 이해지는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그 이제 아펠이라는 게 나무의 그 잔디들 중에 밴드 아펠이 섞어서 중간에 아펠을 이렇게 이제 손가락의 경우는 한다. 직전에 아펠가 있어서 풀릴 수 있다. 기본적인 전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없다는 전제가 돼야 이제 아세타존 아미드 전기도의 조영계 같은 거. 여기는 안 들려요. 마이크로 좀 죄송-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펑셔널 MRI에 대해서 공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ASL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스피닝 그 자와라야 하나? 그거를 해가지고 그만큼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 영상을 이용해서 기저 상태랑 그 확장했을 때의 그 유량을 얻게 되고 네, 하는 게 지금 아까 얘기했죠. 네, 얘네는 그냥 단일값을 썼었나요? 그것보다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환자마다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다른데요. 그전 이런 자동 조절을 해석 모델에 적용하는 시도가 많았는데 그동안은 이거를 늘어날 수 있는 여력 자체를 좀 여기서 여기까지 다들 그냥 환자별 차이 안 두고 일정한 값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약간 환자별로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얼만큼 여력을 사용했느냐를 나타내는 CBRC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만약에 이 CBRC가 1에 가깝다는 거는 이 최소 저항에 이미 도달했다는 상태로 이미 혈관이 자기 능력만큼 최대로 확장된 상태여서 만약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그걸 대체할 그 여력이 없기 때문에 허에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쪽 라이트 IC에 이렇게 혈관 합착을 이렇게 협착 정도를 조절해 가면서 환자마다 쇄도 저항의 값이나 릴리스한 구조가 다른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협착 정도를 달리했을 때 CBRC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평가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런 기저 저항을 계산할 때 관리 영상에서 얻은 유량을 가지고 그 저항을 계산했다면은 이렇게 협착 정도를 조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착이 심해질수록 그 일정한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단에서의 저항이 작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항이 이 최소 저항보다는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에 도달한 이후에는 저항이 작아지지 않고 혈류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니 혈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석 결과인데요. 먼저 환자마다 다른 최소 저항값을 다르게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봤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협착 정도가 심해질 경우에는 이런 CBRT 값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최소 저항이 작은 경우에는 협착이 심해지더라도 혈류량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소 저항값이 큰 경우에는 그 혈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요 혈류 우회 경로인 윌리스관 구조에 따라서 이 CBRC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했습니다. 윌리스관은 이렇게 다양한 해부학적 변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한 윌리스관 구조를 갖는 경우는 20에서 30%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결과는 이렇게 윌리스관 구조가 완전하다면은 협착이 심하더라도 CBRC가 떨어지는 게 크지 않고 또 혈류량도 잘 유지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다 연결되지는 않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연결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혈류량 자체는 유지되었지만 CBRC가 더 크게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협착 혈관 영역으로 다른 주요 혈관과 이어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CBRC 값도 크게 감소하고 또 혈류량도 유지되지 못하고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로써 이렇게 환자별 혈관 구조와 생리학 반응에 따라서 혈 취약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혈액에서의 유량과 압력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혈류가 실제 뇌조직까지 잘 전달되는지 예측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앞 과정은 앞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의료 영상으로부터 조직과 혈관의 형상을 추출하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미소혈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미소혈관은 조직이 성장하면서 같이 혈관이 생성되는 방식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조직이 성장하면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혈액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혈관이 생성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때 혈관이 생성될 때에는 그 혈관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와 혈액이 혈관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손실을 같이 고려해서 그 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혈관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미소혈관과 조직의 형상을 가지고 멀티스케일 혈액 유동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석은 1차원 혈액 유동 방정식과 3차원 달시 유동 모델을 익스플릿하게 커플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비스톡스 방정식을 1차원으로 근사한 혈액 유동 방정식을 가지고 혈관에서의 유량과 압력을 계산하게 되고 달시 유동 모델을 통해서 그 모세혈관에서의 유동을 모사하게 됩니다. 연성 해석은 1차원 혈액 유동 해석을 통해서 각 혈관 출구에서의 압력을 계산하게 되고 이 압력을 달시 유동 해석에서 적용하여서 이런 식으로 적용하여서 그 모세혈관 유동을 계산하고 이로써 혈관 출구에서의 유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계산한 혈관 출구에서 유량을 다시 1차원 혈액 유동 방정식의 전개 조건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진행되고 수렴할 때까지 반복되게 됩니다. 계산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조직이 받는 혈류량인 뇌혈류량 CBF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한 멀티스케일 혈액 유동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이 경미한 증상의 3명의 환자와 그림과 같이 한쪽 내경동맥이 폐색된 그 질병이 심한 환자 데이터에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결과를 살펴보니 유랑의 경우 직경의 K승에 비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또 압력 같은 경우는 직경이 작아질수록 이 압력의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결과로서 저희 이런 해석 방법이 어느 실제적인 유동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환자의 형상과 혈관 형상과 조직 형상을 가지고 이게 환자 맞춤형으로 압력과 뇌혈류량을 계산하였고 이를 예측한 뇌혈류량을 다음에 관리 영상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쪽 내경동맥이 막힌 질병이 심한 환자 데이터 적용하였습니다. 막힌 내경동맥과 연결된 그 막힌 내경동맥과에서 이어지는 혈관으로는 압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그 혈관들이 담당하는 조직의 뇌혈류량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낮게 나타나는 영역이 실제 관리 영상에서도 낮게 나타나여서 이게 허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네, 이로써 개발한 해석 방법이 뇌혈관 질환의 심각도 및 허혈 가능성 진단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개발한 멀티스케일 혈액 유동 해석 방법에
축구순환이랑 해동맥 확장 같은 자동 조절 보상 기전을 같이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저항이나 유량을 그 말단에서의 저항이나 유량을 조절하거나 또 조절하고 또 윌리스완 같은 구조를 고려함으로써 보상 기전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윌리스완뿐만 아니라 말단 혈관끼리 서로 연결되는 그런 축구순환을 혈관을 생성하고 또 저항이나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닌 직접 혈관의 직경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그 보상 기전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때 먼저 자동 조절 같은 경우에는 기대되는 유량보다 작을 경우에는 혈관이 커지고 직경이 커지고 그렇지 않은 그 반대인 경우에는 혈관이 작아지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때 혈관이 무한정 작아지거나 커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커지고 작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축구 수나 혈관 생성을 위해서 그 앞에 설명드린 멀티스케일 혈행 유동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서 각 조직이 받는 그 혈류량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혈류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조직을 담당하는 혈관과 제대로 공급하는 혈관끼리 연결함으로써 축구순환 혈관을 생성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게 축구순환 혈관을 나타냅니다. 네, 그림은 축구수나 혈관 밀도를 조절하면서 뇌 혈류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네, 실선이 뇌 혈류량의, 축구수나 혈관의 개수를 나타내고, 이 점선이 그 경색된 조직의 부피를 나타냅니다. 보시면은, 축구수나 혈관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그 경색된 조직 부피가 감소하고, 또 축구수나 상태가 좋아질수록 그런 관리가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 축구 순환뿐만 아니라 그 자동 조절 기자까지 함께 고려하여서 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이 세 개의 그 반은 각각 60% 협착, 70%, 80% 협착에서의 결과이고 X축이 해동맥 확장의 범위, Y축이 그 네, 혈류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색깔은 가장 진할 때가 플랫 축구 순환이 거의 아예 없는 경우고 밝을수록 축구 순환 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축구순환 혈관 그 밀도가 좋을수록 뇌 혈류량이 개선이 되긴 하지만은 해동맥 확장 범위가 늘어날 때 더 뇌 혈류량이 그 급격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구순환이 추가적인 혈류 경로를 제공하지만은 이런 실제 회복에는 자동 조절이 좀 더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발표에서는 환자 맞춤형으로 혈액 유동을 예측하고 또 환자별 보상 여력을 고려하는 방법을 다루었고 또 멀티스케일로 혈액 유동을 해석을 통해 각 조직이 받는 혈류량을 개선하고 또 보상 기전을 같이 반영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이런 해석 모델들은 환자별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 반응을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착의 심각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